윌링스는 2003년 설립돼서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구성 요소인 전력 변환 장치를 자체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부문과 파워 솔루션 부문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ESS의 구성 요소인 전력 변환 장치를 자체 공급하며 설계, 기자재 조달 및 공사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EPC 사업을 진행하고 파워 솔루션 부문은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361억 원, 영업 손실 12억 원을 기록했고요. 단기 순손실은 2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9%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048% 증가했으며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통신용 배터리팩 매출 감소와 태양광 관련 매출 지연으로 인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정정 공시가 좀 있었고요.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총을 했는데 임총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 관련된 선임한 건이 있는데 이어서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9일자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정정입니다. 회사는 1차와 2차에 나눠서 경영권 이 양수도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죠. 그런데 1차 계약은 좀 완료했다라고 공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잔금 지급일의 변경인데 잔금 예정일자를 6월 30일에서 6월 29일 하루를 앞당긴 겁니다. 즉 1차 잔금 일정을 6월 30일 오늘까지인데 하루 앞당긴 어제 납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의 변경 일자가 6월 30일 오늘자가 아니라 바로 어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죠. 전체 양수도 대금은 300억 원입니다. 지금 1차는 회사의 어떤 주식 80만 주에 대해서 176억 그리고 한 주당 양수도가액은 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전 최대 주주인 안강순 씨가 제이스코 홀딩스로부터 매각하는 이 결정을 좀 했었고요. 계약금 그리고 잔금은 6월 29일 날 수령을 했다라고 좀 밝혔고 2차 주식입니다. 2차는 전체 주식을 모두 다 매각한 것이 아닌데 다소 좀 아이러니한 그때 이 양수도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1차 잔금만 받고 이 소위 말하는 보드죠. 경영권을 반을 찾는데 나중에 이 분쟁이 생겨. 그러면은 사실상 적은 돈으로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어떻게 억울히 했을까? 즉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수락을 했을까? 이게 좀 관건이라고 좀 봤는데 2차 주식 내역 볼게요. 계약 체결은 5월 23일 날 동일하게 했습니다. 전체 56만 8천 조, 124억 원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주당 2만 2천 원인데 계약금은 바로 오늘 받습니다. 오늘 2차 대금 20억을 받고요. 잔금은 9월 28일 날 나머지 104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이다. 매도 선택권 20만 주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매도 소유권을 좀 보유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이러니한 그렇다면 매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양수인에게 어떤 일종의 보장치를 좀 해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 여부를 좀 차지하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소유 주식 116만 8천 주를 보유하고 있는 안강순 씨에서 제이스코 홀딩스로 이 변경이 되면서 주식 매매 계약 체결 후 1차 잔금 납부에 따라서 주식 인도가 됐고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오늘 임총을 했는데 임총 결과도 모두 승인한 건들이 다 가결이 좀 된 것을 좀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대표이사 변경한 건이 있었네요. 안강순 대표이사에서 최병화 대표이사로 오늘 신규 선임이 되면서 경영권은 지금 변경이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6월 24일 최근 공시 중에 좀 이력 있는 공시가 바로 이건데 네네. 자, 스토리 좀 이어서 보죠. 자기 주식 신탁 취득 계약, 자기 주식의 취득 신탁 계약의 체결 결정인데 자기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는 방식이 두 가지죠. 회사의 자금을 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방식이 있고 이처럼 신탁 계약을 해서
돈을 위탁해가지고 우리 주식을 사주세요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6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DB금융투자에게 20억 원을 위탁한 겁니다. 계약 체결은 6월 24일인데 이에 따라서 회사는 20억 원의 이 자금을 12월 24일까지 주가의 낙폭이 좀 심화되는 구간에 또는 회사가 요청하는 어떤 일자에 이 회사의 주식을 좀 매수해주는 계약인 공시입니다. 네. 네, 대표님. 근데 이게 좀 다소 갑작스러운 자사주 취득 공시인 것 같은데 뭔가 내포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좀 냄새가 많이 났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 이 윌링스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좀 정상적인 이게 계약인가? 1차 대금을 받고 절반을 2차로 받는데 보드를 다 넘겨주고 지금처럼 대표이사까지 다 준다? 좀 이해가 좀 되나요? 아니요. 뭔가 서로의 어떤 이 이면 약정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이 만약에 뭐 변경은 최대 주주의 뭐 질권 약정이 좀 있었던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공시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법 사항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게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원인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전체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고가키를 넘겨줍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가족같이 또는 정말 이 혈육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절반의 이 대금을 받고 내 모든 권한과 대표이사직을 넘겨준다? 그렇다면 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변경은 최대주주의 지분을 전체적인 담보를 잡는다? 그렇다면 담보공시가 되어야 되는 담보공시 또 없습니다. 자, 이런 맹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는 이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양수도의 종결이 결국엔 이 윌링스의 이후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지켜볼 수 있는 요인인데 네네. 지금은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이 좀 됐습니다. 9월 28일 날 잔금 지급 여부가 좀 중대한 포인트가 좀 되는 셈이고 이에 따라서 좀 주당 22,000원에 이 형성된 이 매가가 지금 12,100원으로 주가가 좀 급락을 좀 했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좀 급락하게 되면 인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인수를 돌연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나쁜 마음을 만약에 먹는다면 지금 잔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장내에서 매수를 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셈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지만 뭐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가 정상적인 딜클로 좀 잘하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 한간에서는 이러한 어떤 낙폭 과대 부분에 회사의 자사주로 이 주가의 하락을 좀 막지 않았는가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윌링스도 과거 매각 과정에서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표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3월에 사실상 회사의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한 차례 최종적으로 이 정리가 됐어요. 네네. 이게 딜이 이 깨지면서 사실상 이 회사의 어떤 이 이슈감,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랐던 이 이슈가 오히려 주가 좀 하락했던 이 배경이 됐습니다. 3월이었으니까 바로 여기였네요. 주가가 기대감을 수반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다면 지금 딜이 깨지고 나서 주가 좀 급락을 했었다가 횡보 이후에 다시금 이 매각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이유 그리고 그다음에 재료 소멸. 자, 요 관점인데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 불법 행위가 좀 발생된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해지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 미공개 정보 이용은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공시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사항들이 사전에 이 주가의 어떤 편취행위 또는 매각행위, 미공개를 정보해서 이익을 보는 행위는 이게 앞으로 어떤 공시가 나오거나 어떤 정보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주식을 먼저 삽니다. 이 공시가 나왔을 때 고가의 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미공개를 정보할 시세 행위가 되죠. 반대로 미공개 정보 이용 손실 회피라고 불리우는데 앞으로 나올 악재에 대비해서 먼저 주식을 팔고 주가가 급락했을 때 나는 그만큼 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손실을 회피하는 전략. 어. 즉 지금의 경우에는 안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주가를 사전에 좀 팔았다. 그래서 손실을 미연에 방지했다라는 어떤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뭐 매체에서 좀 기사가 좀 다뤘었는데, 현재 안 대표가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기가 어렵다. 자, 이런 답변으로 좀 나왔는데, 뭐 조사는 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뉘앙스의 기사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윌링스 아무래도 의혹이 좀 많이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도 손실의 폭을 점차 줄여가는 모습인데 올해 실적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는 일단 뭐 실적적인 추이 부분보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실적이 아무리 좋고 안 좋고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을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윌링스는 오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1차 딜에 대한 클로즈는 이루어졌지만 9월 28일 날 2차 잔금까지 잘 이어질 것인가.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행되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되거나 또는 담보로 수취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리스크적인 어떤 관점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만 오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아무리 실적이 2분기, 3분기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해지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면 오늘 8.3% 하락한 12,1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기대감을 수반했다기보다는 일단 우려했던 사항보다는 1차적인 이 계약이 잘 이행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임총을 통해서 사실상 대표자도 좀 바뀌었는데, 만약에 변경후 최대 주주가 정상적인 잔금을 납부하거나 명확한 이 경영권을 장악을 통해서 향후의 미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조달도 갖고 회사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9월 말까지 어떤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 간의 어떤 분쟁은 가시화될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 먼저 영역 좀 제시해 드릴게요. 보유자 관점에서 1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관망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윌링스 신규 매수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관점보다는 잔금 여부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